자, 이번 시간은 결자 해지를 가지고 한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자는 묶을 결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결초본에서 나왔었습니다. 묶을 결자.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놈자자. 해자는 해결한다 할 때, 해결한다 또는 문제를 해석한다 할 때 풀해자입니다. 풀해자. 풀다. 지자는 어주사 지자인데 여기서는 그것이라는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어주사 지자인데 대명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결자 하면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된다.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된다. 의미는 처음 시작한 사람 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결자 해지를 가지고 결자 해지를 제대로 한 독일과 프랑스와 제대로 하지 못한 일본과 한국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대전 때 독일은 나치 정권이 수립되어 유럽을 침공하여 유태인 학살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고, 독일의 침략을 받은 프랑스에는 친독 정권인, 독일의 우호적인 정권인 비시 정권이 수립되어 나치에 협력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나치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철저하게 실시했고, 프랑스에서는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시기 일본은 아시아를 침공하여 731 부대의 생체 실험과 중국 난징의 30만 대학살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고, 한국에는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들이 생겨나 일본인들과 함께 동포인 한국인들을 못살게 굴고 한국의 독립을 방해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아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일본을 통치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후손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일본이 우리를 통치해준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한번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때 나치 정권이 유럽을 침공하여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생체 실험과 같은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했고,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12명이 사형을 받는 등 24명이 중형에 처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발견되면 예외 없이 재판을 열어 죗값을 치르게 하여 독일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총리는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며 피해자들에게 1993년 환율로 85조 원가량의 보상을 실시했고, 지금도 피해자들이 발견되는 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노력으로 독일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에 침공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독일에 협력하는 친독 정권이 수립되는데, 2차 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에서는 독일 정권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이 진행됩니다.
해방되자마자 프랑스의 독립군이었던 레지스탕스에 의해 친독 인사 10,000명가량이 1차로 살해되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의 정식 재판에 의해 5만여 명이 재판을 받아 6천여 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실제로 700여 명이 사형되고 10,000명은 강제노역, 3,000명은 중노동, 4만 명은 공민권을 박탈하는 등 민족을 배신한 기회주의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하였습니다. 독일에 협력했던 회사들의 재산은 압수되었고 독일이 점령한 후 15일 이상 신문을 발행한 신문사와 잡지사 694개가 폐간 또는 전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신문사의 사장과 독일 정권을 칭송하는 기사를 썼던 기자들은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공하여 많은 재산을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731 부대라는 생체 실험 부대를 운영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실험을 가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한 끔찍한 사례는 역사 시간에 배웠으니 생략하고 중국의 난징에서만 30만 명을 살해하는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의 전쟁 범죄에 가담했던 25명에 대해 심판한 극동 국제군사재판은 7명에게 사형, 16명에게 종신형, 2명에게는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용서되어 제약회사를 차려 그 후손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으며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 그 후손들이 현재 일본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에 의해 용서되었으며 일본인들 스스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일본은 위안부를 끌고 간 사실이 없다.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는 등의 망언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며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등 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뒤에 일제 36년간 일본의 앞잡이로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던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7천여 명의 친일파 일람표를 작성하고 친일파의 체포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미국과 생각을 같이 한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 특위를 습격하여 해체하게 하고 친일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친일파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여 친일파들이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습격하여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방된 나라에서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해 친일파들은 일제강점기의 세력을 유지하며 부유하게 잘 살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가난하게 살게 되어 옳던 그르던 적당하게 행동하며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일 행위를 일삼던 언론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민족의 분열을 꾀하고 있으며 친일 정권에서는 이들에게 TV 방송까지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친일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언제쯤이나 되어야 일본은 독일처럼 과거를 반성하며 주변의 나라들에 진심으로 사과하여 주변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언제쯤이나 되어야 친일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의가 승리한다는 민족의 바른 정신이 세워지게 될까요?